근데 사실 그 내부 시설적으로는 네네. 이 더일이 10년이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로 따지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이 네. 고급 주거 시장이 우리나라에 생긴 게 네네. IMF 전에는 이런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던 거죠. 네. 그때는 부자들은 그냥 당연히 단독주택 가는 거였는데 IMF 이후로 막 고급 빌라, 네. 막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 고급 주거 시장이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된 건데 그 중간에 한남더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 10년밖에 안 되는 거지만 거의 그 변곡점에 있었던 아파트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한남더일에는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맞다. 나름 이제 네. 편리하다고 그 층에 그 계단에 있는 곳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네. 버리는 곳이 있잖아요. 원래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와서 버려야 되는데 네. 그래도 나름 편하게 돼 있는데 사실 요즘 나오는 좀 고급 아파트들은 다 부엌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거의 돼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남더일이 10년밖에 안 됐지만 그 시설적인 거에서 물론 다른 장점이 많지만 그런 거에서 지금 나오는 신축 아파트들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젊은 분들은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남더일 입지 좋고 풍수 좋고 이런 거 당연히 알지만 네, 맞아. 막상 이런 거를 조금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 엄청 기대를 하고 갔다가 그러니까 안에 들어갔을 때 내부 그 대표님도 맞아요. 아시겠지만 이 컬러 자체가 옛날에는 선호했던 그렇죠. 게 우드 이런 느낌의 컬러를 선호했다면은 요즘에 지어진 이런 식신식 아크로포레스트나 이런 데는 베이지나 그레이 느낌. 네, 맞아요. 이게 확실히 이제 이런 변화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한남더일 같은 네네. 아파트 그 순정 인테리어로 된 호실들 보면 네네네. 애초에 젊은 사람들 타겟으로 만든 아파트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부자라 그러면 네네. 영일리치 이런 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 막 50대 이상 이런 연령층을 떠올렸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막 우드톤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네. 큰아빠 집 할머니 집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죠. 순정 인테리어는. 근데 요즘은 그냥 맞아. 흐름이 이제 젊은 부자들이 네. 인테리어에서 살고 있으니까 막 연예인들도 살고 그 젊은 재벌도 살고 이러다 보니까 아 젊은 영앤리치들도 한남도에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지. 그 순정 인테리어로 보면은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젊은 분들은. 약간 네. 제가 그때 70세 고객님 모시고 한남도를 갔을 때 그분은 이제 그 주방에 그 패트리 네. 하는 게 네. 많아서 그 공간이 많아서 되게 만족을 하셨어요. 그 네. 한남도의 구조를 보면서 굉장히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제가 또 젊은 분을 한번 한남도를 네.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이분은 이제 완전 본인 취향과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한남도일에 이사 가고 싶으신 마음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동안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이 라이프 스타일과 조금 맞지 않다 이런 느낌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란 의견이라는. 그러니까 물론 한남동이 그 서울의 중심이고 네. 강남 접근성도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강남 생활권인 분이 볼 때는 그냥 강남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네네. 성수동 아크로솔프레스트 같은 아파트에 비하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 한남도로 또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도 네. 하고 많이 불편한 건 아니지만 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이게 그 선택에서 밀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젊은 사람이 볼 때는. 그죠. 애초에 그냥 그 연세 있으신 이렇게 오히려 조용한 게 좋고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게 좋은 그런 분들은 진짜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강남 아파트라든지 아크로솔포레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될 수도 있고. 네. 근데도 요즘 젊은 이런 뭐 부자들 이런 분들이 한남도를 매수를 고민하는 이유 중에 그 예전에 한 10년 전 정도에 그 글로벌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럴 그죠. 때 타워팰리스 같은 주상복합 아파트들 대지지분 적은 것들은 반토막이 났었는데 그때 그나마 가격 변동이 좀 적었던 것들이 대지지분이 엄청 많은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그 대지지분 많은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버텨주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남더일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대지지분이 엄청 많잖아요. 거의 그죠. 전용 면적 정도의 대지지분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80% 지금 그런 차원에서 아크로솔포레스트 지금 전세 가격이 엄청 올라간 게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매수하는 것보다 전세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실 아크로솔포레스트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의 차이가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일반적인 어떤 경우 네. 그러니까 네.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 그 차이가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단은 한남더일도 네. 한남더일만 해도 그 가격 차이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아크로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아크로솔포레스트 그 앞에 부영 호텔 부지에 이제 49층으로 들어오는 이런 거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매수를 있을 꺼려하는 것 것 같아요. 중에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근데 이 가격이 어쨌든 누가 봐도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가격이 조정기가 오거나 이럴 때 빠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에서는 뭔가 조금 더 안정적인 한남더일이 더 그 매수자로 하여금 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대지지분도 많고
좀 덜 빠질 것 같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그 아크로가 이제 가격이 이제 매수 가격이 지금 솔직히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고객분들은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주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그래도 이 가격에서 자리매김하지 않나. 그래서 본인은 좀 매수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면 그 매매 가격이 여기 있고 전세 가격이 여기 있다가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면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네. 지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매매 가격 상승률보다 전세 가격 상승률이 지금 엄청 높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매매 가격이 당장 올라가기는 뭐 이렇게 뭐 당장 올라갈 거라고 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은 매매 가격이 올라가거나 전세 가격이 빠지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매매 가격 맞아요.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예. 이게 뭐 조장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더일 대비해서 지금 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전세 가격이 높긴 높다 누가 봐도. 그래서 매매 가격에 대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는 시선들도 많아요. 사실 지금도 미쳤다는 가격인 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전에 뭐 강남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 가격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전세 가격 올라왔다가 매매 가격 밀어주고 이런 그림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그것들이 하이엔드 아파트에도 똑같이 적용될지는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크로랑 이제 한남. 근데 진짜 요즘에는 어디든 이렇게 약간 매수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 한남동이나 이쪽 아크로 쪽으로. 전세도 그렇고. 전세 수요는 항상 늘 많고 그렇죠. 요즘은 그죠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하나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서울 그 전체 분위기. 주택의 가격이 이게 싸다고 느낄 분들은 없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거 관련해서 요즘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이게 투자면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는 뭐 언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를 예측을 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 집 하나 사는 거는 그 마켓 타이밍 예측하는 것 자체가 그 내 인생을 건 도박이다 뭐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게 예를 들면 그 예측 불가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냥 내 집 하나 사는 거는 그냥 지금 시세대로 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예측하려다가 내가 또 주거 안정 안 된 상태로 또 몇 년 동안 있고 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이러느니 어차피 예측 불가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예측을 하고 이러는 게 내가 얻는 이득 대비 수익이 더 클 수도 있는데 이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잃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거를 실패했을 때 내가 잃는 게 얻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타이밍이 처음에 막 전세만 보다가 6월이 다가오면 그게 심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그 비교를 하던 것들을 이제 끝내고 이제 결정하고 그냥 그 내 집 하나를 마련하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말 그때 이제 결정을 하실 때 좀 지금 요즘 그 고객분들이 어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가장 저희가 많이 접하는 것들이 부분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그 한남도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주 프라이빗한 걸 좋아하는 뭐 탑 연예인이나 재벌이나 이런 분들이랑 아니면 연령대가 많은 부자분들 이런 분들 한남도일이 좋을 수 있어요. 커뮤니티가 조금 필요하지 않고 어차피 나는 프라이빗한 게 좋기 때문에 좋고 프라이빗한 게 좋고 커뮤니티 안 쓸 거다 이런 분들 한남도일이 좋을 수 있는데 그 커뮤니티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나인원 한남이랑 한남도일이 똑같이 한남동에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지만 그 10년 정도 입주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그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 고급 주택 시장의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여기 지금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근데 물론 그 10년 동안 발전한 거에서 바뀔 수 없는 입지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한남도일은 입지적으로 엄청 좋다, 풍수가 엄청 좋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하이엔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젊은 분들은 예를 들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보통 그 전에 하이엔드 아파트는 전철역 같은 거 필요 없다, 오히려 그런 거 싫어한다, 더 조용하게 좋다 이랬는데 전철역이 가까워서 좋다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젊은 분들 중에. 그죠. 예. 이게 아무리 그 좋은 차 있고 그래도 전철역 가까우면 또 그 있는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진짜 요즘에 보러 오시는 고객분들 연령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분들도 있어요. 영리치 뭐 20대 분들.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그 운전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앞에 바로 지하철역이 바로 눈앞에 있거나 그다음에 서울숲이 바로 앞에 있거나 네. 이런 것들이 다 고려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가 주거할 공간을 네, 그래서 이제 한남 그 덜과 이제 확실히 이런 차이가 있다. 아크로랑 네, 서로 다른 매력이 그렇죠. 있다. 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프라이빗한 생활을 하려면 무조건 한남덜처럼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요즘 많이 바뀐 게 그냥 갤러리아폴이나 갤러리아폴이나 아크로솔폴스 같은 아파트도 충분히 프라이빗하거든요. 그죠. 네. 바로 주차장으로 연결돼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굳이 뭐 옛날처럼 사생활이 바로 공개되고 이런 게 아무리 이런 그렇죠. 역세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연예인분들이 뭐 그래서 실제로 아크로도 연예인분들이 보러 오시긴 그렇죠.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에이 설마 그렇게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연예인분들 오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많이 예, 그러니까 보러 오시는데 뭐 이제 어떤 분들이 거주하게 될지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바로 그걸 보러 오시는 경우가 있다. 예. 그래서 확실히 이 고급 주거 시장의 좀 트렌드가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프라이빗한 생활을 하려면 무조건 한남철처럼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닌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점점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남더일에 대해서 매수 수요가 꾸준히 있을 수 있는 거는 한남더일이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대지 지분이 많고 근데 아크로서울포레스 같은 것들은 고층 아파트 주상복합이니까 한강뷰 내려다보고 이런 건 너무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대지 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 나중에 뭐 하락이 오거나 뭐 부동산 시장에 조정이 왔을 때 그럴 때 이 대지 지분이 적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같은 주상복합보다는 한남더일 나이너 한남 같은 대지 지분 많은 아파트가 더 버텨주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한남동, 성수동 이 차이가 조금 비슷한 분들은 비슷한 조건이면 그냥 한남동 가서 대지 지분 많은 아파트 사야겠다 이런 심리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이엔드 아파트 시장의 수요가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전철역 가깝고 서울숲 가깝고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요가 변했지만 그래서 전세나 뭐 월세 수요는 엄청나게 지금 많잖아요. 아크로서울 패턴 봐도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매수 수요는 더일 같은 아파트에 비해서 적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그 수요의 양이. 그러니까 그 차이가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시장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더일 나인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수 수요가 더 많은 것 같고 임차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근데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는 지금 입주 시장 흘러가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임차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게 매수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비율이. 그거는 맞아요. 앞으로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더 중요하겠지만 근데 그게 한 6월 전에는 뭔가 방향이 정해질 것 같다. 이 고민의 끝이 어쨌든 6월 전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 이 4개의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리뷰하는 영상, 분석하는 영상을 꾸준히 올려보려고 하고 그 가격적으로도 분석을 해서 전달을 해볼 테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각자 상황에 맞는 결정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 그때마다 영상으로 이제 정보를 좀 전달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21년 상반기에 이 하이엔드 아파트 그리고 고급 주거 서울 고급 주거 시장에 조금 변화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지금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